학창시절 우연히 접한 외국 드라마를 보고는 흠뻑 빠져 제 손으로 직접 찾아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외국 드라마를 즐겨보곤 했다. 그렇게 웬만한 드라마를 섭렵하고는 들었던 생각은 아쉬움이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원하는 만큼 봤는데도 어디서 온 아쉬움인가 하면 이렇게나 소재는 다양한데 왜 한국 드라마는 다양하지 않지? 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아쉬움이었던 것이다. 드라마의 질은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어 보였고 단순히 선진국 여부의 문제로도 나오는 정답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고작 10년이 좀 더 지났을까? 지금 K-드라마의 이야기 주제는 확연히 달라졌다. 요즘 드라마로 예를 들면 주인공 세포들이 주축을 이루며 세포들이 말하는 설정으로 애니메이션과 합쳐진 드라마가 있기도 하며 옛날과 비교하면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던 성소수자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대중적인 작품으로도 스스럼없이 색다르게 제작, 편성이 된다. 장르, 소재의 다양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모든 매체가 성장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 그 과정 한가운데엔 누가 있을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이게 시작된 궁금증이자 이야기지만 내가 직접 거쳐온 학창시절, 같은 세대 우리의 주 놀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과정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현재를 이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소설이라는 자체를 책으로는 접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색다르게 접할 수 있었던 건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당시 mp3의 텍스트로 자신이 좋아하던 가수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일명 팬픽을 담아 쉬는 시간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 대신 mp3 넘기기를 하느라 똑딱거리는 소리내기가 분주하던 기억이 또렷하다. 스릴러에서 로맨스까지 장르는 다양했고 주인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는 점만 빼고는 주제와 소재 모든 것이 무궁무진했다. 과연 작가는 누구였나? 등단한 작가도 아닐 뿐더러 이름을 말하면 다 알만한 작가도 아니었다. 이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그저 상상력과 팬심으로 시작한 이름 모를 어쩌면 우리 옆에 서 있었을 수 있었던 그 누군가였다. 누군가는 진정성 있게 정식으로 출간된 소설들이 아니기에 비웃었을 수 있을 테지만 연예인들이 다양한 만큼 자신의 주인공을 선택해 누구라도 자신만의 소설을 써내려갔고 또 그 이야기들을 같은 팬들이 스스럼없이 대가 없이 나누어 감상했다. 그리고 이게 곧 그 당시 우리의 문화였다. 어쩌면 팬심의 표현 방법이기도 했고 말이다. 사실 이때 나는 팬픽보다도 먼저 접한 인터넷 소설에 혼이 빠져 있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써내려갔고 댓글로 감상평도 남기고 또 서로 추천도 하게 되는 이미 많은 이들은 이렇게 본인이 작가도 되었고 리뷰어도 되어서 현실을 잠시 떠나 글로 표현하는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넘쳐나는 작품들의 주제도 매우 다양해서 카테고리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찾아 내리 읽던 경험이란 달디 달았다. 이렇게 동일한 경험을 이미 경험했고 진행 중인 사람이 많아서일까 인터넷 소설이라는 분야는 남녀불문 관심도가 높아 현재로 넘어와서도 웹소설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그들만의 취미로 쌓여가던 인터넷 소설 분야가 이제는 대중화된 취미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둘씩 점차 늘어가며 특히나 더 와닿는다. 이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카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리뷰어가 되어 여러 작품을 키워드를 통해 본인 관심도에 맞는 작품을 고르고 공유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그것. 대중적으로 파급력이 컸던 건 웹툰 열풍을 꼽지 않을 수 있을까 싶다. 패션황, 미생 등과 같은 당장 내 가까이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 혹은 철학적인 소재로 공감을 얻어낸 작품들. 입소문을 타고 스마트폰의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웹툰이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개인의 책장이 되었다. 요일별로 찾아가며 웹툰에 스크롤을 내렸고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침대에 누워 언제든 열어볼 수 있는 만화방이 이제는 당연해진 것이다. 웹뿐만 아니라 내 손안의 만화방으로 주제도 나열할 수 없도록 다양하고 이에 따라 연령층도 다양하다. 서로 무슨 웹툰을 보는지 추천하기에도 바쁘도록 말이다. 머리가 모일수록 좋았다. 내가 접하지 못한 웹툰을 추천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 방법으로 나열해보고 나니 현재를 표현하기는 역시나 영향력, 파급력 그 모든 부분에서 제일 크다는 TV, 영화 등과 같은 영상 매체로 닿는다.
지금 우리의 시대 2021년에서는 인터넷 소설, 웹툰의 드라마화 혹은 영화화의 소식이 말을 새가 없다. 그러다 보니 말머리에서 이야기했듯 세포들의 이야기, 성소수자의 이야기, 물고기 인간 이야기 등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장르의 이야기가 이젠 글로만이 아닌 TV를 틀어도 요일에 맞춰 각기 다른 이야기가 방영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져 장르의 다양화가 익숙해져 왔으며 익숙해지고 있다. 학창시절 외국 드라마를 보고 소재의 다양성을 체감하고 비교하던 때는 이미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된 것이다. 사실 누구 하나 깃발 들고 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 라고 시위한다고 이렇게 변화를 맞았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루던 혹은 그들이 즐겨오고 이뤄왔던 그들의 문화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다양성이 점차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다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결국 틀리지 않았으며 틀리고 틀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그저 색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이었기에 가능했다. 어느 날 TV를 보다 한 작사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대략 이런 느낌의 멘트였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연예인이 되겠어. 참으로 와닿았다. 연예인이라기보단 예술인으로 말이다. 개인이 가진 흥과 즐거움으로 시작한 취미들이 결국엔 무언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우리가 즐겨오던 것들이 모두 그랬듯이 말이다. 지난 세대가 즐겨했던 놀이가 지금 전 세계를 통한 오징어 게임이 되었고 모든 세대가 각자 상상하던 이야기가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된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 모두가 프로 이야기꾼이었고 내가 프로 이야기꾼이었다. 각자 적어낸 이야기들로 한 사람의 눈길을 돌렸고 전 세계의 눈길을 돌린다. 그리고 현재를 만들었으며 다양성을 이끌어왔다. 직접 쓰지 않았어도 우리의 관심과 흥미가 여러 모양새를 보여주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만든 것이다.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듯 우리의 미래도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선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대단한 게 필요한 건 아님은 이미 나열한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다. 개인들의 순수한 관심, 흥미로도 하나의 추억이 되고 또 문화가 되어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앞서 언급한 과거와 현재 우리의 놀거리 그 자체, 모든 것들처럼 말이다. 결국 과거의 나와 우리를 통해 현재의 변화를 이어가며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 건 우리의 문화이자 우리가 즐겼던 모든 관심이고 그 중심엔 역시나 우리가 있었음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